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북한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그 대남 공세가 점점 진짜 북한 표현대로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는 마치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진퇴양난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올해 들어서 김여정이 대남 관련한 그 담화를 한 게 그 두 차례 정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3월 달인데 이 총선 직전이었죠. 3월 달에 그 우리 청와대가 북한의 화력 전투 훈련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근데 김여정 이름으로 대남 담화라는 거,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를 개에 비유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담화 제목부터가 매우 도발적입니다.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이런 제목이고요. 인민군 전선 포병들의 화력 전투 훈련에 대해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하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니다.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의적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첨단 군사장비를 사오는데도 열을 올리는 등 꼴보기 싫은 노름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니네는 그러면서 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를 마치 꾸짖듯이 그리고 개에 비유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글쎄요 뭐 김여정이 지금 뭐 제1부부장이긴 하고 김정은의 뭐 여동생이긴 하지만 글쎄 김여정한테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다는 어떤 큰 뜻 뭐 이런 것 때문에 김여정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서도 그냥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그에 동조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야 하는가? 이게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의 자존감에 심대한 상처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로만 그친 게 아닙니다. 엊그제죠. 6월 4일 또다시 담화를 내고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도 보는 데입니다. 거기에다가 5월 31일 날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그 탈북자죠. 거기서 아마 대북전단을 한 50만 장 정도 뿌린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반발하면서 또 한 번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글자나 겨우 뜯어볼까 말까 하는 바보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 자유북한 운동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다 이런 얘기죠. 탈북자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당국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비난을 한 것이죠. 당국에 대해서 니네 왜 이거 모른 척해? 이런 얘기입니다. 막아라. 이렇게 거의 지시하듯이 우리 청와대와 통일부 뭐 국정원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측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단단히 각오해둬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추가적인 조치로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나 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그 다음에 남북군사합의 파기 이런 세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카드든 다음번에는 들고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50만 장의 전단을 뿌렸고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 1000개 이거를 이제 북한에 보냈는데 아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김정은에 대한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알겠는데 자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 당국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민간 분야에서 그것도 또 탈북자들 자기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북한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북한을 향해서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 당국이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거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죠. 그걸 지금 우리 당국 보고 막으라 안 막으면 니네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위협입니다. 이런 위협에 대해서
하고 나니까 바로 통일부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4시간 만이죠. 4시간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이런 거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 또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북전단이 왜 백해무익하죠? 대북전단은요, 북한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만 봐도 백해무익한 건 아닙니다. 북한에 매우 불리한 것이죠. 무익한 게 아니라 북한에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백해무익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뭐 계속 해가 된다? 글쎄 왜 해가 될까요, 그게? 그건 이제 남한이 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북한의 뭐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뭐 그런 큰 뜻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거는 우리의 가치죠.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청와대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청와대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제죠. 어제 북한은 통일전선부 담화라는 걸 또 발표했습니다. 우리 청와대와 통일부가 그렇게 납작 엎드렸는데도 통일전선부 담화라는 걸 또 발표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탄코 철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역시 적이다. 갈 때까지 가보자.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 사업에 착수할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러면서 김여정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듯한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은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작년에 바뀐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돼 있었는데 이 장금철은 약간 무슨 미지수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거 봐서는 이 장금철이라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김여정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김여정의 대남 어떤 전선 전략 이 부분에서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을 제가 하나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청와대와 통일부가 얘기하는 건 마치 북한을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선의로 대해서 절대 우리 쪽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들어주면 그 다음 걸 들고 나옵니다. 당장 여기서 지금 3가지를 거론하면서 협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을 막느냐 안 막느냐 하는 건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내정인데 이런 내정에 간섭을 해가면서 앞으로 뭐 이러이러한 걸 또 우리가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 둘씩 들어주다 보면은 끝이 없다. 그러면 그 끝은 뭐가 되겠느냐? 그거는 우리의 완전한 무장해제, 대북 무장해제 내지는 아마 뭐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 결국 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북한 노동당 규약은 아직도 대남 적화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겠다는 거에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다시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으면 한 발 두 발 양보하다 보면 결국 북한의 어느 날 갑자기 이 북한이 우리의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야 말 것이다. 그때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해본들 이미 늦었다. 이게 바로 대북 전략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전혀 모른 채 마치 북한에 대해서 처음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청와대와 통일부의 태도야말로 백면서생이거나 아니면 순진무구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이번에 들어주면 아마 북한은 뭘 하나 또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거나 아니면 그런 합의가 있다면 주고받기 식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위협과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면요 그 다음에도 또 위협과 협박을 합니다. 결국 버릇을 잘못 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어떤 태도, 그간의 태도를 보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통미봉남, 뭐 통남봉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남한과 통하는 척하다가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맞고 그럼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소통을 하면 남한과의 관계는 맞고 이게 전통적인 북한의 대남 전략이다. 그런데 이 전략을 지금의 통일부와 청와대는 마치
전혀 모르는 양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북한의 전략에 말리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주고받기식 협상 전략 이거는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협상 전략의 끝이 어디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인지하고 가지 않으면 결국 말리다 보면 우리의 완전한 무장 해제나 우리의 어떤 정신적 해이 상태 이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각이 아마 흐트러진 것 아니겠는가.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 따져가면 저는 사실 9.19 군사합의라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쳐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 금지 이게 빌미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일체의 적대적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의 적대적 행위가 뭐냐? 제가 남북관계 논평을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과는 단어 하나하나에 관한 사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평화라는 단어인데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적 행위와 우리가 얘기하는 적대적 행위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늘 이 포괄적 합의는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남북 간에요 만나면 남북대화 한다고 해서 만나면 포괄적 합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뭐 평화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를 들어서 6.15 공동선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선언적 의미 그거 합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북한하고 협상을 하려면 그 합의에 있는 표현 하나하나 거기에 평화 뭐 적대 그 다음에 뭐 화합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을 북한하고 하나씩 의견 접근을 시켜나가지 않으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15 공동선언 같은 걸 만약에 실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실행 과정에서 그 단어가 완전히 우리하고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북한은 지금 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북한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같은 개념이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사전을 하나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거기에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할 빌미를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은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한만 무장 해제 당하는 것이고요. 북한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북한을 다뤄본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순진무구하게 우리 청와대와 국정원과 통일부가 북한과 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북한은 지금도 9.19 군사합의 이거 아무 상관없이 뭐 미사일 도발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GP 총격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에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국방부는 입도 뻥끗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만 무장해제 당하고 우리만 그 9.19 군사합의라는 것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공연히 추궁받는 듯한 양상을 지금 띄고 있는 것인데 이런 9.19 군사합의는 어느 한쪽만 지키는 합의는 더 이상 합의가 아닙니다. 이 합의는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뭐 9.19 군사 합의를 뭐 깰 것이다 어쩌고 하는 협박은 이미 북한에 의해 깨졌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북한과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북한의 비위를 맞춰서 잘 우리의 목적대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점입가경이다. 이 점입가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북한과 어쩌고저쩌고 관계를 잘하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와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김여정의 말을 들어주고 또는 그거를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이미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결국 청와대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 이미 빠졌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